안녕하십니까. 이철재 회계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외국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배당을 받기도 하죠. 배당받고 또는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 해당 국가에서 지점의 소득에 세금을 과세합니다. 근데 지점의 소득은 본점에 합산되죠. 국내에 다시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그러면 국외의 원천 소득은 원천지 국에서 한 번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또 세금을 또 냅니다. 몇 중과세죠? 그렇죠. 이중과세. 이중과세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외국에 나갈 수가 없죠. 세금 때문에 뭐 2번씩 내고 남는 게 있어야 나가죠. 그래서 이 외국납부세 공제로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 줍니다. 자, 그러면 외국납부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세액공제라는 것은 세기세 받죠. 국외선 소득이 생겼어요. 근데 국내는 결손이 워낙 커. 그러면 합산된 소득은 결손이죠. 산출세가 없죠. 세액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세액공제 못 받은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시켜줘요. 그런데 문제는 거액의 결손금 때문에 결손금이 넘어가서 다음에도 공제되면 또다시 세금을 안 내고 계속 5년 내에 세금을 내질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납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방법도 있고 손금산입 방법도 있어요. 둘 중 선택입니다. 자, 외국납부세 공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뭐죠? 세액공제 받는 방법. 외국납부 세액공제. 두 번째는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방법. 둘 중에서 선택입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당연히 세액공제 좋죠. 왜죠? 외국서 세금 100을 내면 100을 세액공제 받죠. 세금 100이 줄어듭니다. 한도가 있지만 어떤 한도일 때는 고려하지 않고 할게요. 그런데 외국납부세액 100을 손금산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 3년도 소득이 줄죠. 그리고 과표가 줄고 과표가 100이 줄죠. 세액은 얼마가 줄죠? 곱하기 세율. 법인세율은 높아봤자 25%입니다. 지방세를 고려해도 27.5%밖에 안 됩니다. 최고 세율이. 그러면 100의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면 세금은 27.5 정도 줄어들죠. 100을 세액공제 받는 게 더 좋은 거죠. 따라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받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뭐 때문에? 결손 때문에. 국내 결손. 그런 경우는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익이 나는 경우는 세액공제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손 날 때만 예외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선택. 그럼 선택을 했어요. 작년에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올해도 전년도 걸 계속 써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 선택은 사업연도 단위별 선택이에요. 작년에 뭘 선택해도 관계없습니다. 올해는 둘 중 유리한 거 선택 가능. 또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계속성 요구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받는 게 어떤 거냐? 이 외국납부세액이. 이건 세 가지예요. 첫째, 직접 외국납부세액. 두 번째, 간접 외국납부세액. 또 간주 외국납부세액. 간주 외국납부세액 또는 다른 말로 의제 외국납부세액으로 부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이런 게 있어요. 하이브리드.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이에요. 외국 법인.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법인으로 인정을 안 해.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 하이브리드 사업체에 대해서 그 안에 법인을 싹 제거하고 출자자들이 있죠. 출자자에게 과세를 측정하는 경우예요. 그럼 우리나라 회사가 출자자로서 외국에서 주주로서 세금을 부과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사업체에 투자하고 주주로서 부담한 세금, 그것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죠, 그것이. 네 번째 거. 네 번째 것은 외국. 하이브리드 사업체를 통한 하이브리드 사업체를 통해 외국 투자 시 외국납부세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납부세액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세 가지 일반적으로. 이건 특수한 거고. 자, 먼저 직접 외국납부세액입니다. 직접. 이게 뭐냐? 우리나라 회사가 내국 법인이 직접 외국에서 낸 세금. 뭐 배당받을 때 낸 세금. 외국 지점서 낸 세금. 외국에서 기술 로열티를 받을 때 낸 세금. 우리 회사가 직접 낸 세금이 직접 외국납부세액입니다.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 지점이 있을 때 외국서 세금을 여러 가지를 내요. 법인세, 재산세, 부가세 여러 가지 세금을 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와 거기 합쳐낸 세금들. 우리 같은 뭐가 있죠?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감면에 붙은 농특세. 이 세 가지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직접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의 정부나 지자체가 부과한 법인세를 말합니다. 법인세 및 거기 부과된 세금들. 자, 첫 번째 초과이윤세. 두 번째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을 과표로 부과한 세금이죠. 법인세가 뭐죠? 법인의 소득이 과표인 세금이에요. 두 번째, 법인의 소득을 과표해서 과세된 세금에 부과된 세금들. 우리 같은 뭐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것이 있죠. 또 하나 법인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법인의 소득 등을 과표해서 부과된 세금은 아닌데 법인세 과표가 소득이 과표는 아니에요. 매출이 과표야.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매출이 과표인 세금이 법인세랑 똑같은 거야. 그럼 그것도 법인세랑 마찬가지죠. 그것도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법인세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법인세냐, 법인세 및 거기 부과된 세금이냐, 그게 아니냐. 외국에서 납부한 재산세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당연히 비용 처리하셔야죠. 세액공제가 아니죠. 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외국의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자회사가 이자를 많이 줬죠. 이자병을 많이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외국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이전가계 세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의 소득을 적게 잡힌 거죠. 늘린 겁니다. 그러면 국제 간에는 대응조정을 합니다. 상환비 대응조정. 그래서 그쪽 소득을 올리고 자회사 소득을 그리고 국내 모회사 소득을 줄인 거예요. 우린 줄이고 거긴 올리고. 그럼 이 줄어든 세금은 그 자회사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원래 반환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외국 자회사 쪽에서 세금을 과세할 수가 있어요. 모회사의 배당 준 거로 봐서 과세. 그래서 우리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낸 거예요.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 감액된 후에 반환하지 않은 소득, 그거는 국내에서 입금으로 안 봅니다. 입금 과세를 안 해요. 그래서 입금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과세가 됐더라도 외국납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 외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야. 근데 과세를 한 거예요. 이거는 외국납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죠?
외국서 부당한 과세가 되면, 위법한 과세가 되면 외국 정부를 상대로 불복 청구하고 소송해서 돈을 돌려받으셔야죠. 따라서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과세된 부분은 외국납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 문장 보시면요. 해당 세액이 조세 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위법하게 과세한 거죠. 그 부분은 외국납부세 공제 대상으로 안 봅니다. 직접 외국납부세액은 우리가 직접 낸 세금이기 때문에 조세조약 체결이 안 돼 있다. 관계없어요. 조약 체결됐든 안 됐든 세액공제 받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외국납부세액을 낸 것만 공제받는 게 아닙니다. 낸 거, 내야 될 거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소득이 국내 과표에 포함된 연도에 그 연도에 납부한 거, 납부할 걸 공제받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요. 관련 사례가 나옵니다. 필리핀에 투자한 거예요. 지점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필리핀 지점에서 돈을 국내 본점이죠. 본점에 송금할 때 필리핀 쪽에서 지점 송금세를 과세한 거예요. 그것도 지점은 우리 회사의 한 부서입니다. 우리 회사의 한 부서에 과세한 거예요. 외국납부세 공제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자, 우리가 외국에 자금 대요. 그런데 서로 계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외국서 부과할 세금을 그 차입자가 부담해 주겠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100을 받은 거예요. 원래 세금을 떼었다면 덜 받을 건데 돈을 100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세금 내준 게 10이라면 만약에 10만큼도 분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을 받을 때 분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 세금 대신 내준 거 10만큼 있죠? 그것도 외국납부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 잡으시고요. 비용으로 대변의 이자 수익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외국납부세 공제를 받거나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계약에 따라 외국소 부담해 준 세금, 그것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죠. 내국법인이 중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사용료 소득, 로열티 수취할 때 중국 세법 따라 과세가 됐다. 당연히 외국납부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베트남에는 이런 세금이 있어요. 외국인 계약자세. 그럼 외국인 계약자세도 외국납부세 공제 받을 수 있냐? 자, 중요한 것은 외국의 베트남에 고종사업장이 있습니까? 고종사업장이 있다면 가능해요. 고종사업장. 그럼 고종사업장 없다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고종사업장이 있다면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수익금액으로 안분 계산해서 그 부분은 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계약자세가 부가세 해당분이다. 그거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부가세 해당분은 세공제 받는 것이 아니고 손금산이 받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간주 외국납부세액.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간주 또는 의제죠.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부분 세금 안 냈죠. 그러나 조세조약의 규정이 있다면 낸 거로 보고 외국납부세액으로 봐서 세액공제 받거나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에서 외국 자본 투자를 유치하려고 혜택을 많이 줘요. 우리나라 투자하세요. 혜택 줄게. 그 나라 특례법을 만들고서 혜택을 줍니다. 그런 경우에 투자하고 혜택을 받았다. 그 부분 세금 낸 게 아니죠. 세금 낸 게 아니지만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왜죠? 그걸 세금 낸 게 없다고 외국납부세 공제를 안 해주게 되면 국내에서 전부 다 과세가 되버려요. 외국 정부가 투자하면 혜택 줄게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감면받은 부분이 국내로 이어지도록 자국의 투자를 유인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 제도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도록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조세조약을 체결할 때 이제 그쪽 국가가 요구를 하면 이제 조약에 규정을 하죠. 그래서 반드시 조세조약 규정이 있어야만 공제받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어떤 법률 따라서 혜택을 받은 부분. 자,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중국에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특별법상 감면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조세조약에 제한세를 적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얼마를 과세해야 되는데 조세적 제한세율을 따라서 차익만큼을 덜 과세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덜 과세된 부분, 간주 외국납세 공개 가능하냐? 조약의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특별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면 혜택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규정으로 의해서 혜택을 받는다. 그건 대상이 아니다라고 외국납세 공개를 거부했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우리나라 당국과 중국 당국 간의 조세조약에 제한세율 규정을 두면서 조세조약에 따라 혜택받은 부분도 간주 외국납부세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조세조약에다가 그것도 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외국납부세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것 따라서 환급을 많이 받았죠. 네, 그 제도는 2005년부터 한 10년간만 적용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는 뭐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당시에 그 조세조약 적용 시한 고 해당되는 부분은 외국납부세로 봐서 조세조약 따라 세금 덜 낸 부분 외국납부세로 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초부터 외국 당국에 의해서 과세되지 않는 부분, 어떤 특별법 따라 감면 혜택을 받아야죠. 당초부터 과세되는 게 없다. 그거는 간주 외국납부세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제 간접 외국납부세이죠. 간접. 이 간접 외국납부세 제도는 해외에 나갈 때 법인의 해외 진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점 방식. 두 번째는 자회사 형태입니다. 자회사. 자, 지점은 우리 회사의 한 부서입니다. 지점의 소득은 본점의 합산. 지점이 낸 세금은 직접 외국납부세로서 외국납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받을 수 있죠. 자, 자회사가 이익이 났다. 자회사가 낸 세금. 자회사는 우리 회사가 아니죠. 별도 법인이죠. 따라서 자회사가 낸 세금은 우리 회사가 외국납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자회사 소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합산되지 않죠.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아야 합산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점 형태 진출과 자회사 형태 진출 간의 세금 부담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점으로 나가는 기업들이 불만이 많았죠. 과거에. 정부에서 지점 방식 진출하던 자회사 방식 진출하던 세금 부담을 똑같이 맞춰주겠다 해서 만든 제도가 간접 외국납부세 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았다. 배당을 받으면 자회사가 낸 세금 중에서 배당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입금 산입. 자회사의 배당은 요거죠. 세후 배당입니다. 지점과 똑같이 세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을 입금 산입하고 세공제 받아라. 이걸 다 배당받으면 지점의 소득은 이거죠. 이걸 다 더하고 외국납부세 공제 받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여기다가 이 배당금에다가 여기까지 이것을 입금 산입에 더하면 똑같아지죠. 그리고 이 부분을 외국납부세 공제. 따라서 외국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았을 때 배당금에 대해서 자회사가 납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 금액을 입금 산입하고 세공제. 세공제 할 때는 손금 산입할 때는 그냥 손금 산입이에요. 입금 산입하고 하면 의미가 없죠. 그냥 손금 산입. 계산한 다음에
그냥 손금산입, 손금산이 기타. 그럼 얼마를 간접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것이냐? 자, 외국 자회사의 법인세, 이거죠. 곱하기 외국 자회사의 세후소득, 이 분모입니다. 세전소득에서 법인세를 빼야죠. 그것뿐에 우리가 받은 배당금을 받았으면 이 부분. 그러니까 외국 자회사의 법인세 곱하기 외국 자회사의 세전소득 마이너스 법인세, 그럼 세후소득 나오죠? 그것뿐에 우리가 받은 배당금 부분 하면 이 부분 나올 거예요. 이거. 계산식 외국 자회사의 법인세 곱하기 분모 외국 자회사의 세전소득, 이 전체죠. 거기서 마이너스 외국 자회사의 법인세를 뺍니다. 그럼 뭐가 되죠? 세후소득 분의 우리 회사의 수입배당금. 자, 기억하시고요. 이 계산은 사실은 외국 자회사가 외국에 있지요. 그래서 이 계산식에 아까 계산식의 모든 숫자는 외화로 사용하는 거예요. 외화로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환율 곱해서 계산해야죠. 외화로 계산하면 외화로 얼마 나올 거예요. 곱하기 환율은 자회사가 법인세 낸 날의 환율입니다. 자, 환율 적용하는 방식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환율 곱해서 계산한 법인세. 그 금액을 간접 외국납부세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할 점은 도대체 외국 자회사가 누구냐? 지분이 좀 돼야 돼요. 지분이 낮으면 자회사가 아닙니다. 외국 자회사의 개념은 우리가 자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소유는 배당이 확정된 날이 있죠. 하면 주총일. 그날로부터 소급해서 6개월 이상 보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배당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지분이 몇 %요? 25% 이상 돼야 됩니다. 다만 자원개발 사업일 때는 5% 이상이면 됩니다. 자, 자회사 요건을 갖출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자회사가 있는 국가가 있고요. 자회사. 이 자회사가 다시 외국 손회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제상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을 때 손회사 쪽 제상국에서 세금을 뗀 것이 있어요. 과세, 제상국에서 과세한 거. 또는 자회사가 외국의 제상국에다가 지점을 둔 거예요. 지점. 여기서 과세된 세금, 제상국에서 과세된 세금. 과세된 부분, 과세. 자, 이 제상국에서 과세된 법인세 부분도 자회사의 외국납부세 간접 외국납부세 계산할 때 이 부분도 해당되냐? 요건을 갖추면 이 세금의 반을 인정해 줍니다. 자회사 세금에 더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냐? 외국 자회사가 외국 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외국 손회사 소재지국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납부한 세금. 두 번째, 외국 자회사가 제상국에 지점이 있어서 낸 세금. 그러면 외국 손회사가 누구냐? 손회사는 역시 자회사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지분율 몇 프로죠? 25%. 그리고 자원개발사업은 5% 이상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회사가 직접 손회사 취식을 25% 또는 5%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또 하나 내국법인이 여길 통해 여길 소유하고 있는 거죠. 여길 통해 여길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마찬가지로 25% 이상 또는 5% 이상 돼야 됩니다. 자원개발사업 5% 이상, 나머지 2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건 이 비율을 곱하는 거죠. 여기 이 지분을 곱하고 다시 곱한 비율이 그 비율 이상 돼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보통 자회사가 이익이 나면 X1년 이익이 100이 났어요. 배당을 안 했습니다. 법인세 냈죠, 이제. 이익이 났고 소득이 생겼고 100만큼. 법인세 10을 냈고 세후 소득은 90이에요. 그 다음 X2년 소득 100이 생겼고 법인세가 좀 올랐어요. 20. 세후 소득은 80입니다. X3년 이익이 100이 났고 20세금 냈고 80. 이때 배당을 한 거예요. 배당금을 이때 120을 했다. 누적된 이익이 있으니까 배당한 거죠. 이 배당 120은 앞에 것을 먼저 배당한 겁니다. 이 배당은 X1년도 고 세후 소득 90 중 배당, X2년도 고 세후 소득 중 30을 배당한 거예요. 합한 120이죠. 앞에 걸 먼저 배당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외국납부세 공제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이걸로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X2년 30에 대해서는 이걸로 계산하는 거죠. X2년도, X2년, X3년 이렇게 이걸로. X1, X3. 그러니까 잉여금이 누적돼 있으면 앞에 것부터 배당하고 그 다음 배당하고 순서대로. 그래서 잉여금을 누적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냐?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받을 때는 입금 산입하고 세액공제예요. 그러니까 손금 산입할 때는 그냥 손금 산입입니다. 그럼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받냐? 배당금의 확정된 연도. 그때 배당이 국내 소득에 포함되죠? 그때 공제받는 겁니다. 그 해에. 그 다음에 외국 하이브리드 업체를 통한 외국 투자 시 외국납부세 공제.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외국에 외국 법인이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 주주죠, 출자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게 외국 법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법인이 아니다. 어떤 조합 같은 거다. 그래서 법인을 걷어내고 출자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예요. 그럼 우리가 하이브리드 업체에 투자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주주로 직접 세금을 낸 거죠. 외국에서. 이게 종전에는 외국납부세금 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서 2010년 말에 법인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외국납부세액으로 봐서 공제가 됩니다. 자, 공제 요건. 두 가지가 나오죠. 외국 법인의 소득이, 하이브리드 사업체의 소득이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에서 발생했을 때 그쪽 국가에서 주주로서 과세가 됐다. 우리에게 공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외국 법인 소득이, 하이브리드 업체 소득이 거기서 생긴 게 아니에요. 딴 나라에서 생겼어. 자, 그런 경우인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능합니다. 가번,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그 외국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해당 외국 법인이 아닌 주주에게 직접 납세 의무가 부여되고, 그 다음에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소득 생긴 나라 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 소득에 대하여 그 외국 법인이 아닌 주주나 출자자에게 납세 의무가 부여됐다. 그런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얼마를 공제할 거냐? 계산식을 써요. 계산식. 우리가 부담한 외국납부세액 곱하기 우리 몫의 소득 얼마냐? 세후소득. 그걸 계산하죠. 외국법인 소득에다 우리 지분율을 곱해요. 손익분배비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법인세 부담한 걸 빼면 세후계 나오죠. 그 중에 배당받은 게 얼마냐? 그 계산식을 써요. 그 나온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외국납부세액의 개요와 외국납부세액의 범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